안녕하세요, 박현우입니다. 금융의 주가에 대해서 제가 이슈 해석과 함께 향후 흐름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단기 차입금의 공시가 하나 올라왔어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단기 차입금,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린다. 사실상 금양에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릴 상황으로 악재는 맞아요. 맞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엔 현재 805억 원의 단기 차입금은 단순히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 만들기죠.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가가 어떻게 보여질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금양은 최근에 보여준 이력들 굉장히 많죠.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흐름은 호재 이슈가 반영되지 않는 기이한 주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공시 내용 같은 경우도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단기 차입금 805억 원의 자금 조달이 기장 공장 설립에 대한 목적으로 돈을 끌어다 쓰겠다라는 이러한 말인데, 금양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모든 이슈에 해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금양의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미국의 기업 설명회를 중요시 여겨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 설명회를 왜 갔습니까? ADR 때문에 가서 기반 쌓으려고 미국 땅까지 가가지고 JP모건, 로드나이트 의장, 행사 주최자들 모두 ADR 발행에 꽤나 힘 좀 쓰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고, 결국 7월 2일에 ADR 발행 결정이 났습니다. ADR 발행으로 주는 효과들 제가 17%, 지분 가치가 상승, 그에 따라올 주가 반등, 제가 일일이 계산해가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것까지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이전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늦게라도 보고 답변을 드리니까 편한 시간에 단체방에 오셔서 질문 주시고, 다음 1, 2분기 적자 관련해서 분기 보고서 공시가 나왔을 때도 텅스텐 매출로 3분기에 매출을 메꿀 거다라고 이렇게 금양이 계획한 바, 제가 텅스텐 시세의 다음 분기별 매출까지 예측한 매출액은 약 1250억 원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바, 추가로 지금 초과되고 있는 텅스텐 자체가 감당하지 못해 엊그제 이슈가 나왔죠. 중국과 MOU 체결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이상의 매출로 결과값은 나올 가능성은 더욱더 커졌다. 결과적으로 매출적인 문제도 3분기부터의 개선은 텅스텐의 매출로 MOU라는 이슈를 통해 해결됐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단기 차입의 이슈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금양의 행보를 통해 주가를 올릴 기반을 세우는 흔적이나 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시에 나와 있듯 기장 공장의 건설, 설립에 대해서 돈을 쓰겠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그게 온전히 다 전부를 쓰진 않을 거예요. 결국엔 다음 이슈와 함께 주가를 움직일 무언가를 예상을 해 본다면 제가 몇 가지 시나리오가 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예상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바로 SM랩의 상장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SM랩의 상장은 금형의 가치가 더욱더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형의 주주분들이라면 배터리 관련 이슈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슈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금양은 SM랩의 상장을 계획한 바 최대 주주로 입지를 다지고 다음 수직 계열화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두 번의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루트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7월 이내로 상장 여부는 분명히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많이 언급해 드렸는데, 상장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건 매출은 안 봅니다. 그럼 오로지 기술력만 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매출을 보진 않지만 기술력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은 매출이 되겠죠. 그럼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할 때 이 기술이 매출로 발생이 됐다라는 건 결국엔 기술력에 대한 입지가 나타나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매출은 나와 주어야 합니다만, 지금 SM랩의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적자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상장의 불가능성이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회수를 구걸하거나 구독, 좋아요를 구걸할 거였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무조건 상장을 하니까 걱정 마셔라. 기술이 너무 좋다. 주가 200% 이상 갈 거다.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만 하겠지만 주식이 100%가 없듯이
가능성이 있는 한 성공의 시나리오, 실패의 시나리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좋은 투자의 방향성이다 보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두 번째로는 ADR 발행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이슈는 결정만 났지 발행은 7월 중순이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ADR 발행이 되면 발행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 기본적으로 주가는 상승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예탁결제원에 묶이는 주식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엮이게 될 주식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은 전체적인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값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반등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최근에 JP모건을 제외한 ADR 결정 발표 날 누가 들어왔냐? HSCB가 들어왔습니다. 대량의 매수 신호가 잡혔죠. 외인들이 이렇게 투자를 본격화하는 과정도 지금의 구간을 매집하는 구간으로 선택을 했고 지지받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은 이번 ADR 발행 공시가 결정은 준비가 되는 과정일 뿐 주가를 치고 올라갈 예정은 ADR 발행일인 7월 중순이라는 타이밍에 맞춰 주가를 의도적인 반등 구간을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의 내용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바로 이 작전 세력에 대한 내용인데 뭐 유튜브라는 오픈된 플랫폼이라는 규정상 언급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내용이지만 제가 핵심 주제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금융에 대한 호재들, 뭐 ADR 발행이라든지 469 배터리, 뭐 중국 MOU의 영향력이 주가에 크나큰 영향력은 따로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뭐 이전 사례들과 엮여있는 작전과 세력의 움직임이 일치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기다리는 세력의 흐름상 그만큼 주가를 움켜쥐면서 서두르지 않은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의 이목을 살 수 있는 이슈를 통해 수급을 확실히 끌어모은 이후에 반등을 보여줄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급락의 시나리오의 모습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능성이 보이는 이유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단체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 여러분들 요청하시고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가 반등 분명히 옵니다.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이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윗구간에 오랜 기간 동안 물려있는 매물대들도 좀 두껍고 이 외인과 기관들은 일정된 수익이 된다면 사익실현 매물로 던지는 물량들과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력의 의도적인 상승을 고려한다면 한순간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의 구간에서도 지지하고 있는 바닥 구간이 보이는 입장에서 기준의 주주분들이라면 지금의 자리에서만 가능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리스크의 최소화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응이란 말이 참 쉽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체방에서 누누이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드렸죠. 금융의 이슈, 공시, 해석 말고도 리스크의 최소화를 만들 수 있는 타점까지 함께 도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타점을 말씀드릴 때에도 뭐 포괄적으로 이때 사라 저때 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단가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할 매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투자함에서 수익, 손실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리스크 최소화를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수익과 손실의 크기가 달라지듯이 분할 매매가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매매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리스크의 최소화를 구축하여 수익이신 분들은 더 큰 수익을, 손실이신 분들은 작은 손실이나 수익 전환의 목표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매매를 통해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리스크의 최소화를 우선적으로 기본의 틀로 바꿔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말씀을 드릴 때 분할 매매와 비중, 거기에 맞는 이유까지 모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매수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수익을 원하신다면 귀찮아도 이것만큼은 꼭 참고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단체방에 오시는 분들에게 모두 강요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성격이 다르듯이 진행하고 있는 투자 방법들도 분명히 다를 테니까 제가 억지로 해라 마라 이렇게 강요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방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댓글에 단체방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나 그런 거 없어요. 아무런 제약이 없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자유롭게 입장과 퇴장이 가능한 단체방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셔서 가득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중 여름 휴가비 정도 챙겨드릴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안내 좀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꼭 한번 참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